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일 동태 조사도 여러분들, 저는, 제가 감히, 네, 예언을 하는데, 뭘 찍어야 될지 몰라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로 그럴 수도 오늘, 있어요. 네, 빡세다. 네, 너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의 문항을 가지고 왔다. 자, 오늘 일일 동태 조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띄워주세요. 자, 김건희 특검 16가지 의혹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16가지 중에서 저희가 4개를, 네, 꼽는 것도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자, 1번, 명태균 게이트, 네, 공천 개입과 관련된 이슈. 2번,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의 그 주가 조작. 실제로 어떠했는가? 세 번째, 명품 수수, 샤넬백, 디올백,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4번, 고속도로 설계 변경, 이 양평 땅 이슈입니다. 이 4가지 중에서 다 의혹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네. 굉장히 어려움. 어렵죠? 저는 지금 2번과 3번 사이에서 네네. 3부 도이치모터스는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네. 왜 이렇게 수사가 오래 지체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3부 토건은 그렇게까지 많이 또 파헤치지는 않았죠. 그래서 뭐 새롭게 드러날 일이 많을 것 같고 네. 근데 또 이제 가방과 목걸이도 상당히 이것도 굉장히 그 자극적일 것 같고 네네. 그래가지고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 같네요. 아유. 저는 개인적으로 4번은 아닐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예, 저기에는 어. 그렇게 그 집에 돈밖에 없는 집구석인 그 김건희 씨네 집에서 저걸 설계 변경을 해서 실제로 땅값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저게 관여했을 것 같지 않다는 그런 개인적인 그래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양평땅의 모 장관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렇죠. 그렇지. 사실 그렇죠. 양평 땅은 정말 원희룡과의 뭔가 모종의 관계가 그렇지. 있느냐? 네, 요게 좀 맞습니다. 궁금하긴 하죠. 저도 그 네. 땅값이 올랐냐 말았냐 이것보다 네. 과연 관여가 됐느냐. 저는 그게 진짜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부는 목걸이가 어떤 스타일의 목걸이가 나올까? 정말로 코바나 컨텐츠 앞에서 잃어먹었느냐? 잊어버렸느냐? 예, 요것도 지금 포인트잖아요. 이 보면은 네. 취향도 돋보일 수 있다. 타카야스께서 그렇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녀의 취향은 네. 약간 이렇게. 네. 그러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지금 오픈하고 나서는 지금 오픈한 지 1분 만에 여러분 200분 넘게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아이고,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에요. 뭔가 하나가 압도적이네요. 네네. 되게 압도적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1번이 지금 압도적인 이유가 저는 그거 같아요. 이게 혹시 계엄과 이슈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여러분들 궁금증. 왜냐면 네. 아직까지도 우리가 계엄을 도대체 왜 했어? 이거 답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심정은 있는데 말은 못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모두가. 그래서 다들 말하고 있지 않나? 네. 자기 마누라 특검 막으려고 했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1번하고 연관이 좀 되어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아니, 네. 명태균 씨가 늘 우리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 네네. 우리 시민들이 명태균 씨의 활약에 대해 가지고 기대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어떤 분이 지금 이극영님. 최상병 특검도 사실 좀 궁금하다고. 그렇지. 예. 근데 이제 최상병 특검은 김건희 특검 16가지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항목이라서 저희가 넣진 않았고, 어쨌든 요거는 별건으로 주사를 하고 있는 특검이기 때문에 뭐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네,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는 겁니다. 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누르고 같이 방송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결과를 우리가 네. 특검 사무실로 보내줘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좋네요. 반영을 좀 해가지고 네. 네네. 안 그래도 김건희 특검에는 검사들이 지금 숫자가 모자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원체 양이 많아가지고 40명 꽉 채웠다고 하던데. 좀 더 채워달라.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할 정도로 참 음. 걱정입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마음 한구석에는 사실 찡합니다. 또. 그래요? 예, 찡합니다. 찡한 왜요? 구석도 있습니다. 왜요? 그래도 얼마나 여성으로서 이래 봤을 때, 했는 일을 보면 너무나 못마땅하고 너무나 나쁘지만도. 이거 지금 제가- 정색하고 들었어. 우리 지금 정색하고 들었어. 국민 16가지 저 조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네. 많은 국민들이 속상해하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네. 언젠가 이게 네.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날까지 윤석열은 최악의
대통령 1등 자리를 아무한테도 넘겨주지 않을 거라고 한 적이 있는데 네네.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는 대한민국이 소멸할 때까지 그러니까 최악이라기보다 저는 가장 불행한 불행한 대통령 맞습니다. 부인의 네. 자리를 아무한테도 안 넘겨줄 것 같습니다. 저는 아. 프레스토님 의견 완전 공감하는데요. 프레스토님께서 남편 권력으로 얼마나 헤쳐먹겠습니까? 이런 걸 주셨고요. 지금 바로 올랐어요. 왜 찡하냐고 지금. 여러분들 맞아요. 왜 찡하냐고. 제가 지금. 찡하다는 네, 것은 뭐 이건 안 돼, 안 돼. 동정심이 아니라 16가지의 그 조사받는 용서할 수 과정이 음. 얼마나 힘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는 네. 김건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16가지 아니라 160가지가 있어도 네. 가장 잘못한 사람은 윤석열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 맞습니다. 남편이 왜 마누라가 함부로 국정에 개입하게 놔둡니까? 그것은 남편의 잘못입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이, 좋습니다. 음.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 계속해서 받아보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아침에 네. 이제 화장을 하다가 이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이 윤석열이라면 나를 위해 계엄을 할 것이냐. 그거 궁금하네. 아유, 아, 그- 재밌는데? 그거 응용해가지고 동태조사 질문 하나만 만들어 봅시다. 과연 네. 배우자를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아, 이거 재밌다. 아니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네. 먼저 선행 조건이 있어야 돼요. 부인을 위해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 부분이 선행이 된다면 미치겠다. 계엄까지도 가능하죠. 네. 오늘 남편이 계란 삶아줬는데 약간 위험한데요. 네, 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저희 남편은 대통령이 될 일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태조사 결과 나왔으니까 동태조사 결과 혹시 취합됐어요, 감독님? 네, 그러면 동태조사 오늘 저희가 좀 네. 기가 막힌 걸 했잖아요. 네. 자, 동태조사 결과 띄워주세요. 네. 자, 김건희 특검 16가지 의혹 중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 압도적으로 1등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에 대한 이슈. 이거 정말 밝혔으면 좋겠다. 1위가 나고요. 지금 2,400분 중에 71%가 이걸 찍었어요. 야, 그리고 2위는 순서대로 됐네요.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등의 주가 조작 사건. 자, 여기서 네. 우리 설변 네. 변호사님, 명태균 게이트를 저렇게 압도적으로 저렇게 궁금해하시는 이유죠. 궁금해하시는 이유는 이유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행 중이기도 하고 저기 수사가 아예 안 된 게 아니라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고 아마 명태균 게이트가 곧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어떤 공천 개입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지난 총선 때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대통령 선거 직후에 있었던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진짜 김영선 전 의원의 어떤 공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개입한 것이 있는지 뭐 저는 거의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지난 총선인 것 같아요. 네. 아마 김상민 검사 특히나 창원 지역의 김상민 검사에 대한 그 공천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이 조금 공개가 된 것은 있습니다만은 아직 명확하게 개입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어찌 보면 우리 그러니까 구독자분들께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은 이 정당의 어떤 쇄신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 총선 때 이렇게 잘못된 공천을 인해서 이 당의 어떤 의원들이 이런 구성이라고 한다면 다음 선거 때는 네네.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정말 과거에 안 그랬었는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총선에 공천 개입을 한 적이 있었었나. 물론 예전에도 대통령실 추천 인사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네. 비례나 현역 또 그걸 이제 그 조화롭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은 대통령 부인이 개입했다는 거는 좀 새로운 거. 아니 근데 민주당도 과거에 다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네. 제2 부속실 출신들이 공천 받기도 해요. 네. 전재수 의원도 제2 부속실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 해서 된 건 아니고 그 네. 전부터도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뭐 했지만은 근데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이걸 되게 문제 삼는 것은 정말 깜도 안 되고 정치 이력도 이런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됐다라는 부분은 조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점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도 솔직히 비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부분들 지역구 국회의원도 이거 좀 이상한 납득할 수 없는 공천이 이루어진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뭐가 제일 궁금하셨어요? 저요? 네. 저는 솔직히 4번이 좀 궁금하긴 해요. 4번. 진짜 양평 고속도로 조금 이상하게는 이상하거든요. 이상하다. 저 부분이. 그러니까 뜬금없이 왜
그 노선을 바꿔가지고 그쪽으로 틀려고 했었을까? 그러니까 뭐 본인들 말은 IC가 아니라 JC, 그냥 JC여가지고 뭐 그게 땅하고 연결이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해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또 그걸 열심히 커버치던 우리 저기 원희룡 네. 장관이 있었었는데 그렇죠.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뭐 저게 뭐 조금 의혹 수준이긴 한데 하여튼 뭐 저 부분 좀 밝게 근데 고속도로 설계 변경은 조금 수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당시 감정했던 그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그 직원하고의 어떤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좀 그 진술이 안 나오면 조금 수사가 어렵지 않을까. 예.